집안에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은 매일 조금씩 달랐다. 그 미세한 차이를 한정민은 유난히 잘 알고 있었다. 아침 8시를 조금 넘기면 거실 창가에 빛이 닿고 그 빛은 천천히 바닥을 건너 식탁 다리 아래로 사라졌다. 정민은 그 시간에 늘 창문을 열었다. 공기를 바꾸기 위해서라기보다 하루가 다시 시작된다는 걸 스스로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한정민은 70이었다. 숫자는 컸지만 그 숫자가 곧바로 자신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몸은 분명 예전 같지 않았고 아침마다 무릎이 먼저 말을 걸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는 7해가 지났다. 처음 몇 해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았고 그 다음 몇 해는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 정민은 이제 그 어느 쪽도 아닌 어중간한 지점에 서 있었다.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일을 그리움 속에서 보내지도 않았다. 그저 혼자 사는 사람의 리듬이 생겼을 뿐이었다. 딸은 결혼했고 그리고 이혼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말이 오갔지만 정민은 대부분을 삼켰다. 어머니로서의 말은 언제나 늦거나 너무 빨랐기 때문이다. 딸은 몇 달 전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갔고 집은 다시 정미 혼자만의 것이 되었다. 그러기 전까지는 사위였던 남자. 아니, 이제는 어떤 호칭도 어울리지 않는 남자. 윤도현. 그가 다시 이 집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은 아주 현실적인 이유였다. 잠깐만 머물 수 있을까요? 도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이혼 후 생활이 정리되지 않았고 회사 일도 공백이 생겼다고 했다. 정민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방은 비어 있어. 그 말이 그녀의 하루를 조금씩 바꿔 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다. 도현은 예전보다 말이 적어져 있었다. 정미가 기억하던 그는 항상 딸의 옆에서 웃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그는 혼자 있는데 익숙해 보였다. 그 익숙함이 정미의 마음을 이상하게 만들었다. 처음 며칠은 서로 조심스러웠다. 정미는 아침을 차리고 도현은 일찍 나갔다가 늦게 돌아왔다. 집 안에서는 불필요한 말이 없었고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오후 정민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다. 도현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아니, 아직 정해진 건 없어. 그의 목소리는 조금 지쳐 있었다. 정민은 그 말을 들은 척하지 않으려 했지만 귀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다. 통화가 끝나고 도현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차 드실래요? 정미가 먼저 물었다. 네, 감사합니다. 그는 두 손으로 컵을 받아 들었다. 그 순간
정민은 깨달았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도현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집은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정민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그렇지.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여기서는 서두를 일이 별로 없어.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 속에는 안도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정민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도현이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이 집에 다시 생긴 리듬처럼 느껴졌다. 괜한 생각하지 말자. 정민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딸의 과거이고 자신은 그저 집을 빌려준 사람일 뿐이라고. 며칠 뒤 비가 내렸다. 예고 없이 조용히. 도현은 우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젖은 옷으로 돌아왔다. 정민은 말없이 수건을 내밀었다. 감기 걸리겠다. 도현은 웃으며 수건을 받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아주 잠깐 스쳤다. 정민은 그 짧은 접촉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 몰랐다. 내레이션이 조용히 흐른다. 한정민은 이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순간들은 스스로 특별해진다. 그날 밤 정민은 창문을 열었다. 비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 변화는 지나갈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천천히 들여다봐야 할 무언가일까?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이전에는 없던 미세한 온기가 생겨나고 있었다. 비는 밤사이 그쳤다. 아침 공기는 맑았지만 집안에는 어제의 습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한정민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다. 창문을 열자 젖은 흙냄새가 들어왔고 그 냄새는 어쩐지 어제 스쳤던 손의 감각을 떠올리게 했다.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괜한 연결이었다. 부엌에서 밥을 준비하며 정민은 일부러 평소와 같은 순서를 지켰다. 밥을 안치고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내는 일. 일상이 흔들리지 않으면 마음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도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민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일어났어? 밥 거의 됐다. 도현은 부엌 문가에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들어왔다. 그는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해 보였다. 아침 식탁에는 두 사람만 앉아 있었다. 숟가락 소리와 국에서 올라오는 김. 정민은 그 소리들이 괜히 크게 들린다고 느꼈다. 어제 비 많이 왔죠? 도현이 말했다. 그러게. 갑자기 오더라.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어색함과 안도가 함께 섞여 있었다. 도현은 그날 외출하지 않았다. 오늘은 집에서 정리 좀 하려고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거라는 사실이 마음을 조금 불안하게 했지만
그 불안이 싫지 않다는 사실이 더 문제였다. 오전 내내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정민은 빨래를 널고 도효는 방에서 서류를 정리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그의 존재는 계속 느껴졌다. 집안 어딘가에서 다른 사람이 숨 쉬고 있다는 감각. 정민은 그 감각이 이제 낯설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점심 무렵 정민은 허리가 조금 아파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때 도현이 부엌에서 나왔다. 괜찮으세요? 응. 잠깐만 쉬면 돼. 그는 망설이다가 물 한 컵을 가져왔다. 그래도 이거 드세요. 컵을 건네는 그의 손이 정미의 손등에 닿았다. 이번에는 둘 다 피하지 않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미는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걸 느꼈다. 내레이션이 낮게 흐른다. 한정민은 이 감정이 욕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것은 오래 혼자였던 사람이 다시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파문이었다. 그러나 파문은 가만히 두면 사라지지 않는다. 오후가 되자 햇빛이 거실 바닥을 가로질렀다. 도효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다가 정미를 향해 물었다. 여기 혼자 계신 지 오래되셨어요? 정미는 잠시 생각했다. 꽤 됐지. 그 대답에는 숫자가 없었다. 도효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지면 가끔은 더 힘들죠. 그 말은 너무 정확했다. 정미는 그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저녁 준비를 하며 정미는 일부러 라디오를 켰다. 목소리들이 집 안을 채우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도효는 말없이 식탁을 닦았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움직임이 겹치지 않았다. 그 자연스러움이 정미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저녁 식사 후 정미는 설거지를 했다. 도효는 수건으로 그릇을 닦아 주었다. 물소리 사이로 도현이 말했다. 여기 있으면 제가 좀 덜 급해지는 것 같아요. 정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들리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정미는 거실에서 불을 끄려다 말고 창가에 섰다. 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 불빛을 보며 정미는 생각했다. 이 관계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아직 이름 붙일 수 없지만 분명히 방향은 있었다. 그날 밤 정미는 잠들기 전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남편의 시계와 딸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다. 정미는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을 닫았다. 과거는 여전히 거기 있었고 그 사실이 이 감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잠자리에 들며 정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 역시 하나의 선택이라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집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다. 말하지 않은 생각들이 공기처럼 떠돌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가에 닿았을 때 정민은 이미 깨어 있었다. 밤새 잠을 깊이 자지 못했기 때문이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것은 어제의 말들, 말하지 않은 표정들. 그녀는 이 감정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랐다. 그러나 바람과 달리 마음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도현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나갔다. 오늘은 좀 일찍 나갈게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서둘러 신발을 신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문이 닫히고 난 뒤 집 안은 다시 정미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전보다 더 무거웠다. 정미는 일부러 집 안을 정리했다. 필요 없는 물건을 꺼내고 서랍을 비우고 오래된 종이들을 정리했다. 손을 움직이면 생각이 줄어들 거라 믿었다. 그러나 손이 멈출 때마다 생각은 다시 도현에게로 돌아갔다. 오후가 되어 정민은 동네 마트를 다녀왔다.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걸렸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다. 도현이 먼저 돌아와 있었다. 다녀오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응. 정민은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일부러 부엌으로 바로 향했다. 거리를 두고 싶었다. 저녁 준비는 조금 서툴렀다. 간이 맞지 않았고 손이 자주 멈췄다. 도현은 말없이 옆에서 도왔다. 그의 존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정미에게는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다. 어머니. 그가 말했다. 정미는 돌아보지 않았다. 요즘 제가 불편하게 한 건 없죠?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고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처럼 들렸다. 정미는 한참을 있다가 말했다. 불편하다기보다는 그녀는 말을 고르며 숨을 고렸다. 조금 헷갈릴 뿐이야. 그 대답은 솔직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내레이션이 잔잔하게 흐른다. 이 순간 두 사람은 같은 감정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다. 정민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조여왔다. 그래서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가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은 용기가 필요했다. 도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는 결국 말했다. 그 대답은 성숙했고 그래서 더 아팠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밤은 길었다. 정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거리.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멀어진다는 뜻일까? 아니면 무너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선택일까? 다음 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도현은
필요한 말만 했고, 정리 역시 그랬다. 식탁에서는 짧은 인사만 오갔고, 거실에서는 각자 다른 방향을 보았다. 그러나 그 거리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는 여전히 느껴졌다. 며칠 후, 도효는 말했다. 집을 거의 정했어요. 정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그래? 네. 다음 주쯤이면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예고였고 마침표처럼 들렸다. 정리는 웃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잘 됐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그를 위한 말이었고 스스로를 위한 말이기도 했다. 그날 밤 정리는 다시 창문을 열었다. 공기는 차가웠고 밤은 고요했다.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 감정은 끝내 말하지 않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한 번쯤은 정확한 이름을 불러야 놓아줄 수 있는 걸까? 집 안은 다시 조용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곧 이별의 소리가 될 것만 같았다. 도현이 집을 나가기로 한 주는 유난히 빨리 지나갔다. 정리는 달력을 보지 않아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아침의 공기, 저녁의 그림자, 집안의 소리까지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도현은 짐을 조용히 정리했다. 큰 상자는 없었고 작은 가방 몇 개가 전부였다. 정리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돕지 않는 것이 지금의 예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마음은 그 말을 쉽게 따르지 않았다. 이사 전날 저녁, 정리는 국을 끓였다. 특별한 음식은 아니었고 늘 하던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을 보며 정리는 생각했다. 이 시간이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저녁일지도 모른다고.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젓가락 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그동안 많이 신세졌어요. 도현이 먼저 말했다. 정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지내면 됐다. 그 말은 어머니의 말처럼 들렸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여기서 지낸 시간, 저한테는 좀 특별했어요. 그 말은 고백도 요구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방식이었다. 정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도. 그녀는 짧게 말했다. 그 한마디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정리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도현의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 서랍이 닫히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이 집에서 한 시절이 끝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아침이 밝았다. 도현은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모습이었다. 정리는 부엌에서 차를 끓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말은 많지 않았고
굳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현관 앞에서 도현은 잠시 멈췄다. 어머니. 정민은 고개를 들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정민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몸조심해. 그 말은 붙잡음도 거리두기도 아니었다. 그저 보내는 말이었다. 문이 닫혔다. 찰칵. 익숙한 소리. 정민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을 문에 올릴까 하다가 그러지 않았다. 이미 닫힌 문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은 다시 혼자 쓰기에 충분히 조용해졌다. 정민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빛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떨어졌고 시간도 다시 제 속도로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정민은 알고 있었다. 이 집에 남은 것이 완전히 이전과 같지는 않다는 걸. 며칠 뒤 정민은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메모 하나를 발견했다. 도현의 글씨였다. 짧은 문장. 감사하다는 말. 그녀는 메모를 다시 접어 서랍 안에 넣었다. 버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다시 꺼내지도 않았다. 어느 저녁 정민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고 집안의 공기가 조금 바뀌었다.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 감정은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늦게 찾아온 정직함이었을까? 답은 없었다. 그러나 정민은 그 질문을 품은 채 조용히 숨을 쉬었다.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은 채 남겨둔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하지 않았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한 번쯤 다시 살아났던 마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여러분이라면 이 감정을 기억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끝내 말하지 못한 후회로 남기시겠습니까?